강원 중심 뉴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4일 강원국제전시 컨벤션센터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행안부에 강원국제컨벤션센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경제성이 낮다며 사업 규모를 조정하라는 재검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주차장 대수를 기존 1,5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줄이고 부지와 건축 연면적을 축소해 재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강원국제컨벤션센터가 행안부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2025년 개장을 목표로 내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고성군의회가 육군 제22사단의 반복되는 경계작전 실패에 따른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군 경계태세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 의원들은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경계작전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보강과 군장병 확충 배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고성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5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88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2명, 강릉 1명, 홍천 1명입니다. 특히 원주 확진자 1명 40대 A씨는 원주 지역 학교에 급식 식자재를 납품 배송하는 기사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매미나방 해충 사전 방제를 실시합니다. 영월군은 3, 4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월동 후 매미나방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과 도시숲, 도시공원 등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매미나방의 알집을 제거하는 사전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하순부터 5월까지 저독성 연막 방제를 실시하고 이후 번데기가 되는 7월까지 드론과 지상 방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있는데요. 춘천경찰서가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경찰서 김주아 경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장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거리 두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즘인데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시민들은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인식을 깨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저희는 음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는데 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집중 단속 방법이 궁금합니다. 야간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출근길, 주간, 심야 단속을 하고 있고 장소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 스팟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느슨해진 단속을 틈타서 음주운전과 또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이는데 주요 단속 사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출근 시간대에 음주 단속을 한 결과 음주 정지 수치 운전자를 적발했고요. 심야 시간대 이동식 스팟 단속을 했는데 한 군데서는 음주 취소 수치 적발되고 한 20분 있다가 다른 데서 또 했는데 또 거기서 적발되고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그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단속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비접촉 감지기는 기존의 호흡을 통해 하는 방법이 아니라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서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서 음주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인데요. 언택트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하면서도 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군요. 끝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시민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술을 마시고 운전대 잡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잔쯤이야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춘천경찰서 김주아 경비교통과 경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람이 드니까 이제 바람만 불면 운동하기 제일 좋고, 요즘에 집에만 들어앉아서 모두 전부 했는데 나와서 이렇게 다니니까 이제 좀 생활기가 좋아지네요. (7천억) 원이 넘는 부채로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온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입찰 보증금을 낸 기업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은 건데요. 강원도개발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알펜시아 매각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2018 평창올림픽 주 개최 장소였던 알펜시아 리조트. 올림픽 후 강원도가 비공개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 알펜시아를 매각하겠다고 밝히고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4차까지 진행된 경쟁 입찰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인수의향서를 낸 기업이 나타나면서 매각이 기대됐지만 마감 시한인 4일 오전 11시까지 입찰 보증금 400억 원을 낸 기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이 무산되면서 강원도개발공사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알펜시아 매각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4차례의 유찰 과정에서 낮아진 알펜시아 매각 금액은 8천억 원.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없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곧바로 수의계약 공고를 내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올림픽 시설과 골프장, 콘도 호텔 등을 모두 포함한 일걸 매각이 추진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입찰 단계에서 인수의향을 보인 기업이 여럿 있는 만큼 개별 협상을 통한 매각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투자 설명서를 받아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경쟁 입찰 절차에 부담을 느껴서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간접적으로 의사를 밝히거나 자료를 요구한 기업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간다면 일단 20% 가격이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무산되어 온 매각 과정을 볼 때 알펜시아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춘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설경기 부양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재수 시장이 발표한 3조 8천억 원대 미래형 토목 사업에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찾아보기 어렵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춘천시가 추진하는 뉴딜과 재생에 대한 사업비는 2.4%에 불과해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이 사업비의 절반 정도인 1조 7,800억 원은 민간 자본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건설 사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춘천 지역의 수상안전 강화와 의암호 선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의암호 수상안전 구조대가 신설됩니다. 춘천시는 지난 4일 시청에서 유관기관들과 진행한 의암호 선박사고 사후 검토 토론회에서 재난 전문가와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수상안전 구조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암호 일대에 들어서는 레고랜드와 사막산 로프웨이 개장에 따른 레저 스포츠 안전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전 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토론회 시작 전 비공개로 전환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삼척시가 수상 레저 활동 활성화를 위해 50천 보트 전용 선양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50천 보트 선양장은 홍수에 대비하고 손쉬운 유지 관리를 위해 구조물을 떠받치는 볼을 접이식으로 설치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트 이용자들이 항구 선양장을 이용하면서 어업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컬링 종목을 알렸던 국가대표 팀킴 기억하십니까?
한동안 이 소속팀 없이 활동했던 팀킴이 최근 창단된 강릉시청 컬링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올림픽 스타로 컬링 열풍까지 몰고 왔던 팀킴이 빙상도시 강릉에서 펼칠 새로운 활약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영미 신드롬을 일으키며 당당히 은메달을 목에 건 팀킴. 올림픽 스타로 컬링 열풍까지 몰고 왔지만 지도자 가족의 갑질 폭로와 경북체육회와의 계약 만료 등으로 한동안 소속팀이 없었습니다. 무늬만 국가대표였던 팀킴이 4일 강릉시 컬링부로 소속을 옮기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함에 있어서 이제 소속팀이 없다는 거는 굉장한 좀 코치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불안하고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빠르고 소속팀이 없다는 것 하나에 있어서 좀 불안한 것들이 좀 있었지만 이제 코치님과 저희 선수들 5명 모두가 함께 헤쳐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큰 힘든 점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특히 선수들은 올림픽과 전지훈련으로 시작된 강릉과의 인연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합니다. 또 빙상도시 강릉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의지도 높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강릉팀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평창올림픽 때와 같은 좋은 모습으로 강릉시청의 이름을 달고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 팀킴의 각종 대회 출전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강릉시는 컬링 열풍의 주역인 강릉시청 우리 컬링부가 앞으로 최대한의 기량과 재능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 메달 획득으로 2022년 베이징 올림픽 티켓 확보와 각종 국제 대회 참가를 통해 세계 랭킹 5위에 재진입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합니다. 강릉시청 소속이 된 컬링 국가대표 팀킴은 올림픽 경기가 치러졌던 이곳 강릉 컬링 경기장에서 각종 국제 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선수권 대회 등이 연기되고 소속팀을 찾지 못해 동호인 팀이 됐던 팀킴이 빙상도시 강릉에서 다시 은빛 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시청 컬링팀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 분야와 체육 분야를 통합해 문화체육과로 통합하고 도시재생과를 신설합니다. 또 전략사업과를 미래전략과로 변경하고 청소년과 교육 업무를 가족과로 이관해 가족교육과로 통합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된 인사는 이달 중순 진행됩니다. 춘천시가 근무 성적이 뛰어나고 솔선수범하는 으뜸 공무원 13명을 선정했습니다. 춘천시는 직원의 사기 진작과 독려를 위해 이달부터 월별 으뜸 공무원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하반기에 1명씩 찐 으뜸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 휴가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월 으뜸 공무원은 보좌기관에서는 임보연 공무원이, 기획행정국에서는 민경원 공무원 등 13명이 선정됐습니다. 5일 오전 7시 10분쯤 원주시 소초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씨가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B씨와 승용차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군 장병의 이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 협약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에서 체결됐습니다. 원주시와 원주 소재 육군 제837호 부대, 원주시 임용지부는 4일 보건소에서 10,000원에서 15,000원인 이발 요금을 군 장병에 한해 9,000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헬로티비 강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